이 행동 계속하면 치매 위험 3배 올라갑니다. 대부분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일상 속 습관 하나가 치매 위험을 무려 3배나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습관은 바로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좌식 생활입니다. TV 보면서 소파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 들여다보다가 몇 시간 훌쩍 지나가고 식사 후에도 누워 있거나 다시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게 문제예요. 미국 UCLA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지내는 사람들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점점 위축되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해마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을 꺼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여기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시흥에 사는 72세 김 여사님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로 바깥 활동이 거의 없어졌고 집에서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고 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약속을 자꾸 잊고 물건을 이상한 곳에 놓는 일이 늘어나면서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 경도인 지장의 초기 소견을 받으셨어요.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뇌도 근육과 똑같습니다. 안 쓰면 점점 굳습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말을 계기로 김 여사님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집안 걷기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오가면서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머릿속도 맑아지는 걸 느끼셨대요. 이처럼 뇌는 자극을 줘야 활성화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지만요. 꼭 운동복을 입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집 안에서 하루에 10분만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창가까지 왔다 갔다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몸을 쓰는 거고 앉아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TV 볼 때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하거나 전화 통화할 때 서서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작은 실천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강의 등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뇌는 기억을 지우고 움직이는 뇌는 삶을 이어간다. 지금 당장 무언가 거창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오늘부터 단 5분이라도 몸을 일으켜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혹시 오늘 하루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영상 끝나고 난 뒤에 집 안이라도 한 바퀴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기억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그 발걸음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잠 안 오는 밤 이 습관이 뇌를 망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매일 밤 이러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치매를 부를 수 있는 좌식 생활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오늘은 또 하나의 일상 습관이 뇌 건강을 망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밤 반복하고 있어서 더 위험한데요. 바로 수면 습관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보는 거 이제는 너무 당연해졌잖아요. 유튜브 한두 편 보다가 댓글도 좀 읽고 다른 영상도 잠깐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생각보다 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은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뇌세포 회복을 방해해서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신경 연결을 정리하는데 잠이 얕아지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60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치매 발병률이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해서 기억력이 떨어진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순히 수면 시간이 짧은 것뿐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낮은 것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자다가 자꾸 깨거나 뒤척이거나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 뇌 회복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68세 이 선생님은요, 퇴직 후부터 밤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 새벽 2시 넘어 자는 게 습관이 되셨대요. 낮에 자꾸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길래 처음엔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운전 중 길을 헷갈리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병원을 찾으셨고 경도 인지 장애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어요. 뇌는 자는 동안 정리됩니다. 그런데 잠을 건너뛰면 뇌는 계속 켜진 채 과부하 상태가 되죠. 그 이후로 이 선생님은 수면 루틴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은 잠자기 1시간 전에 끄고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바꾸고 밤 11시 이전엔 꼭 눕는 습관을 들였더니 낮에도 덜 피곤하고 기억력도 다시 돌아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이라는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살리는 재부팅 같은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의 수면 퀄리티가 다음날 기억력과 판단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팁 드릴게요. 첫 번째, 스마트폰은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손에서 놓기. 두 번째, TV 시청도 자기 직전까지 하지 말고 조명을 점점 어둡게 해서 뇌에게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기. 세 번째,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 줄이고 7시 이후 과식 피하기.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뇌는 점점 맑아지고 기억력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수면은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잠이 부족하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잃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오늘 밤엔 스마트폰 끄고 조용한 음악이나 책 한 장 읽으며 잠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뇌가 고요히 회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요, 다음 편에선 이 수면 습관과 함께 뇌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요소, 식사와 혈당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특히 밥을 빨리 먹는 분들, 단 음식 자주 드시는 분들 꼭 봐주셨으면 해요. 지금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도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이 음식 자주 먹으면 뇌가 망가집니다. 단맛이 계속 당긴다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면 부족이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 나눴었죠. 그런데요, 수면 못지않게 우리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식습관. 특히 단 음식입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치매에 더 빨리 노출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단 음식은 입에 들어갈 때는 달콤하고 기분도 좋아지지만 문제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 속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뇌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단 음식에 자주 노출된 사람들은 뇌의 해마 기능이 위축되고 뇌세포 사이의 연결도 약해져서 정보 전달 속도와 판단 능력이 모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점점 느려지고 둔해지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당 섭취량이 WHO 권장 기준을 초과한 사람들 중 60대 이상 참가자들에게서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만큼 당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단 음식은 중독성이 강해서 끊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예요. 초콜릿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반 봉지를 비우고 있고, 빵을 먹었는데 또 달달한 음료가 당기고, 이런 식으로 단맛을 계속 찾게 되면서 뇌는 점점 더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뇌가 자연스러운 기분 회복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67세 김 선생님은 평소에 식사 후 꼭 디저트를 드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이 느려지고 날짜 계산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갔고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원인을 추적해 보니
하루 평균 섭취하는 당의 양이 권장량의 2.5배를 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단 음식을 완전히 끊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더니 뇌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이 뇌를 망가뜨리는 걸 막아줄 수 있을까요? 우선 가공된 당 섭취를 줄이는 게 1순위입니다. 단맛이 당기는 건 뇌가 피로하거나 기분이 가라앉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물을 마시거나 단백질 간식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식사 속도입니다. 밥을 너무 빨리 먹는 습관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뇌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꼭꼭 씹어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보리같이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곁들이면 뇌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움직이면 혈당이 빠르게 조절되면서 뇌에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의 노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나도 단 걸 너무 자주 먹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줄여보세요. 처음부터 완전히 끊기 어려우면 인공 감미료가 없는 자연 간식부터 바꿔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왜 올라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느끼신다면 다음 편 꼭 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이어서 바로 다음 영상 확인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가 무너집니다. 말수 줄고 외로워지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뇌에 염증이 생기고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나눴죠. 그런데요, 단 음식만큼이나 조용히 뇌를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말수가 줄고 누군가와 대화할 일이 점점 없어지면 뇌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고 듣고 반응하는 행위 자체가 뇌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자극인데요. 이게 사라지면 뇌는 점점 활동을 멈추고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생각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말로 이어지지 않으면 점점 짧고 단순해지고 나중엔 기억력 감퇴로도 이어지게 돼요.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대화 시간이 30분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치매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고 우울감과 인지 기능 저하가 함께 나타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말은 뇌의 연결망을 깨우는 신호인데 그걸 안 쓰면 신호가 끊기니까요. 제가 아는 70대 이 여사님은 배우자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거의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셨어요. 누구랑 통화하는 일도 거의 없고 밖에도 잘 안 나가다 보니 말하는 일이 아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물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고 단어가 잘 안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보니 경도 인지 장애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생각은 쌓이는데 말로 내보내지 않으면 뇌 안에서 썩습니다. 그 후로 이 여사님은 매일 아침 뉴스 기사 한 편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동네 경로당에서 가벼운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가 조금씩 늘면서 점점 표정도 밝아지고 기억력도 다시 또렷해졌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할 일이 줄고 대화가 줄어들면 뇌는 점점 침묵 속에서 기능을 멈춥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뇌의 생기를 불어넣는 자극이에요. 그래서 혼잣말이라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하지 혼잣말 한마디라도 해보는 게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듣는 자극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도 뇌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유튜브에서 이야기 중심 콘텐츠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실시간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것도 뇌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말수 줄었다는 이야기 요즘 자주 듣지 않으세요? 예전엔 얘기 잘하셨던 분들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드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뇌가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수를 늘리려는 작은 시도부터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 거울 보면서 하루 인사하기. 오늘 날씨 말해보기, 점심 뭐 먹을지 혼잣말로 말해보기. 이런 사소한 말도 다 뇌에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동네 소모임에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말은 근육처럼 안 쓰면 약해지지만 다시 쓰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건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셨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말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혼잣말도 좋고 통화도 좋고 댓글도 좋아요. 어떤 방식이든 말이 오가면 뇌는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우울감이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기분이 가라앉는 날 어떻게 뇌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 부쩍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다음 편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어서 다음 영상 함께 들어보실래요? 기분이 가라앉는 날, 뇌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냥 넘기면 위험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수가 줄고 뇌 자극이 줄면서 기억력도 떨어진다는 이야기 저번 영상에서 나눴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조용하게 뇌를 망가뜨리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 날들입니다. 우울감이라는 건 단순히 슬픈 감정이 아니라 뇌의 화학적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의 기복이 커지면서 뇌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가 말 걸어도 반응하기 싫고, 이런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뇌는 점점 활동을 줄이고 에너지를 최소한으로만 쓰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길어지면 뇌세포 연결이 느려지고 해마와 전두엽 같은 중요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울감이 지속된 사람들에게서 MRI로 뇌를 촬영해보면 해마 크기가 줄어든 경우가 많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함께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일반적인 기분 저하와 달리 뇌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감소된 상태라서 그냥 마음먹는다고 회복되기 어렵고 방치할 경우 치매로 이어질 확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아는 74세 박 여사님은 예전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셨는데 코로나 이후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면서 점점 말수도 적어지고 기운도 없고 늘 피곤하다고 느끼셨대요. 처음엔 단순히 몸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경도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마음이 우울할 땐 뇌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기억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 뒤로 박 여사님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햇볕을 쬐고 스트레칭을 하고 음악을 틀어놓는 식으로 작지만 꾸준한 자극을 주셨고 몇 달 뒤엔 전보다 훨씬 활력을 찾게 됐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런 우울감이 찾아올 때 그걸 무시하거나 참으려고 하지 말고 뇌를 다시 깨워줄 작은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빛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고 기분이 안정되면서 뇌에 긍정적인 자극이 들어갑니다. 또 걷는 운동은 기분과 뇌 기능을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매일 15분씩만 걷는 것도 우울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면 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군가와의 연결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짧게라도 통화를 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뇌와 감정에 큰 영향을 줘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외로움과 우울감은 줄어들고 뇌의 자극은 늘어납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날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아주 작게라도 움직이고 연결을 시도하는 게 필요해요. 혼잣말로라도 괜찮아, 오늘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뇌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부쩍 무기력하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아졌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방법부터 천천히 실천해보세요. 뇌는 우리 마음보다 더 빨리 무너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조금의 자극만 줘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일상 속 또 하나의 행동. 바로 아침 거르기가 왜 뇌를 위험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오늘 아침도 대충 넘기셨다면 다음 편 꼭 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면 아마 식사 하나에도 뇌를 지키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같이 들어보실래요? 아침을 걸으면 뇌가 망가집니다. 당신이 매일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끼. 우울감이 뇌를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예요. 많은 분들이 바쁘거나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자주 거르시는데 이게 뇌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은 하루의 첫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뇌에 가장 먼저 연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예요. 이때 음식을 통해 뇌에 포도당을 공급해줘야 정상적인 인지 활동이 시작되는데, 아침을 걸으면 뇌는 연료 없이 움직이게 되고 그만큼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아침을 반복적으로 걸으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침을 자주 거르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1.8배나 빠르게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어요. 제가 아는 69세 이 선생님은 식사 중 아침을 가장 가볍게 생각하셨던 분인데요. 주로 커피 한 잔으로 때우거나 아예 안 드시고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중요한 약속 날짜를 자꾸 헷갈리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검사를 받게 됐고 초기 인지 저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랬대요. 뇌는 아침 연료가 없으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를 거르는 건 뇌에게 하루 종일 공복으로 일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이 선생님은 아침 식사를 꼭 챙기기 시작했고 불과 몇 주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럼 아침을 어떻게 챙겨야 뇌에 도움이 될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뇌에 좋은 영양소 위주로 먹는 게 중요해요. 특히 뇌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음식은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에 달걀 반쪽, 미역국 한 숟가락만 있어도 충분한 뇌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호두나 바나나 같은 간단한 뇌 건강 간식도 아침에 곁들이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빈속에 커피만 마시는 건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뇌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커피는 식후에 마시는 게 뇌와 위 모두에게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리듬이 일정하면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기능도 훨씬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침은 습관처럼 건너뛰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가볍게라도 드셔보세요. 거창하게 차릴 필요도 없고 토스트 한 조각에 삶은 계란만 있어도 뇌는 그걸 연료로 삼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침 식사만큼이나 뇌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탈수가 되면 뇌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분 부족은 집중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의 큰 원인이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물을 제때 안 마시면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물 자주 마시는 습관 하나가 기억력과 집중력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도 꼭 같이 들어보시는 거 어때요? 지금 바로 이어서 함께 보시죠. 물을 제때 안 마시면 뇌에서 벌어지는 기억력 저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 중 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분 섭취예요. 지난 영상에서 아침을 걸으면 뇌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아무리 잘 먹어도 물을 제대로 안 마시면 뇌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수분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세포 사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혈류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인지 기능 저하가 오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1일 수분 섭취량이 1리터 이하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3배 높았다고 해요. 하루에 물 한두 잔으로 버티는 습관이 뇌를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70세 정 선생님은요, 커피나 차는 자주 마시지만 물은 거의 안 드시는 분이셨어요. 갈증을 잘 못 느껴서 물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최근 들어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멍한 느낌이 든다고 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경미한 탈수 상태였고, 그게 뇌 기능 저하로 이어졌다는 설명을 들으셨대요. 그 이후로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조금씩 챙겨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고, 불과 2주 만에 집중력도 올라가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물은 언제 얼마나 마셔야 뇌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뇌를 깨우는데 효과적이에요. 자는 동안 몸은 수분을 많이 잃기 때문에 이 물 한 잔이 뇌에 첫 번째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루 3끼 식사 전후에 물을 한 잔씩 마시면 뇌혈류 순환이 원활해지고, 식사 중 흡수되는 영양소가 뇌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피로감이 올 때 물을 한두 잔 마시면 집중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자주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들이키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몸에 흡수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하루 68잔 정도를 이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마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또한 커피나 녹차 같은 음료는 수분 보충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해요. 오히려 이뇨작용으로 인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맛이 싫거나 잘 안 넘어간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서 마시면 거부감도 줄고 흡수도 잘 됩니다. 혹시 지금 물을 마지막으로 마신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방금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한 모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뇌는 우리가 마신 그 한 잔의 물로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망치는 또 하나의 행동, 바로 멀티태스킹,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는 습관이 뇌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깜빡깜빡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드셨다면 다음 편 꼭 들어보시고요. 지금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하실래요?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려는 습관이 뇌를 망칩니다.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손상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놓치고 있는 뇌 건강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멀티태스킹이에요. 전편에서 물을 제때 안 마시면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떨어져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나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수분 부족 못지않게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게 바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려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식사하고 동시에 카톡 알림까지 확인하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뇌는 계속해서 여러 방향으로 주의를 분산시키게 되고, 그 결과로 집중력 저하는 물론이고 기억력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능력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뇌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려고 하면 뇌는 일을 전환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뇌는 지치고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집중력이 낮고 기억력도 떨어졌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반복적인 멀티태스킹이 뇌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 기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장내는 습관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68세 김 여사님은 집안일을 하면서 라디오 듣고 스마트폰 알람 확인하고 TV 소리도 켜두는 멀티태스킹을 아주 당연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뭘 하다 말고 다른 걸 하게 되고 기억이 헷갈리고 집중이 안 된다고 느끼셨대요. 병원에서 뇌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진단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에 하나만 하세요. 지금 뇌가 과부하 상태입니다.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김 여사님은 일할 땐 일에만 집중하고 TV를 볼 땐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산책할 땐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걸으며 생각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셨고 한 달쯤 지나면서 기억력도 점점 나아지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뇌는 집중하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연결이 강화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집중이 방해받으면 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점점 더 쉽게 피로해지고 정보 저장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땐 음식의 맛과 식감을 느끼는데 집중하고 걷고 있을 땐 내 몸의 움직임과 주변 공기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땐 다른 생각 없이 그 대화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집중 훈련이 쌓이면 뇌는 점점 안정되고 기억력과 주의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혹시 지금도 영상을 보면서 다른 창을 켜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중간에 카톡 알림이 왔는데 무의식적으로 확인하셨나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뇌는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되고 중요한 정보가 빠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걸 잠깐 멈추고 이 내용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에 진짜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건지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장 건강과 뇌 건강이 연결돼 있다는 말도 들어보셨죠? 어떤 식재료가 기억력을 살리고 어떤 음식이 뇌세포를 공격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편 꼭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이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들어보실래요? 기억력을 살리는 음식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뇌세포를 망가뜨리는 걸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먹는 음식이 뇌 건강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 영상에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려는 습관이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기억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더 빠르게 회복되기도 하고 더 빨리 망가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뇌는 몸 전체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뇌가 혼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 뇌세포의 기능과 연결 상태가 달라집니다. 특히 기억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혈당 안정성과 염증 조절인데요. 여기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뇌를 살리는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에요.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이 풍부해서 기억력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 뇌세포 사이 신호 전달을 도와주는 레시틴이 많은 달걀도 꼭 챙기셔야 할 식품이고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뇌 모양과도 비슷하다고 하죠.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뇌세포 산화를 막아주고 기억력 저하 속도를 늦춰주는데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블루베리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베리류는 뇌 속 염증을 줄이고 해마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엽산이 풍부해서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돕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물도 중요합니다. 뇌세포는 탈수 상태에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 6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것도 식단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반대로 뇌를 망가뜨리는 음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으로 만든 빵, 과자, 음료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뇌 속 염증 반응을 촉진해서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이런 음식은 먹는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뇌세포 연결을 끊어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가공육도 주의하셔야 해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엔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쌓이면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은 마가린, 튀김류, 패스트푸드는 뇌 속 혈관을 좁게 만들어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집중력과 기억력 모두를 떨어뜨립니다. 제가 아는 71세방 여사님은 원래 아침마다 식빵에 딸기잼 바르고 커피에 크림 넣어서 드시는 게 습관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말이 느려지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병원을 찾으셨고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는데 현미밥에 달걀, 김에 나물 반찬으로 아침을 바꾸고 견과류도 매일 한 줌씩 챙겨 드셨더니 2달 만에 뇌가 훨씬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뇌는 우리가 먹는 걸 그대로 반영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뇌세포가 살아나고 나쁜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뇌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끼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뇌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식사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그 식사가 뇌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음식을 뇌에 주실 건가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뇌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 끼 바꿔보세요. 그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이 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스마트폰 자주 쓰시는 분들, 눈피로 말고도 머리가 멍한 느낌 자주 드신다면 다음 편 꼭 함께 보세요. 지금 바로 이어서 같이 들어보실래요? 스마트폰이 당신의 뇌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쓰면 위험한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뭘 먹느냐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 전 영상에서 나눴죠. 그런데요, 요즘 우리 뇌에 영향을 주는 건 음식만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 뇌를 서서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스마트폰 없으면 불편한 시대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계 대신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뉴스나 날씨도 폰으로 보고 하루 종일 문자, 카톡, 유튜브 검색까지 대부분의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서 오고 가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뇌는 점점 단순한 구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빠르게 움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뇌는 짧은 정보만 빠르게 처리하는데 익숙해지고 긴 내용을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특히 영상이나 텍스트를 스크롤하며 짧게 소비하는 습관은 집중력 저하와 단기 기억력 약화를 불러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60세 이상 그룹은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나타났고, 특히 문제 해결 능력과 계획력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고 해요. 전두엽은 판단, 기억,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인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부위의 활동이 줄어든다는 거죠. 게다가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뇌는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깊은 잠을 방해받게 돼요. 잠이 얕아지면 뇌세포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억 정리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67세 정 선생님은 자는 동안 유튜브를 틀어놓고 잠드는 습관이 있었어요. 처음엔 익숙했지만 몇 달 지나자 낮에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 자주 들고 자꾸 뭔가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수면 방해와 뇌 피로가 복합적으로 쌓인 상태라고 진단했고, 이후 정 선생님은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아예 치우고 자기 전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걸로 바꾸셨는데 2~3주 지나자 집중력도 돌아오고 아침에 일어나도 덜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스마트폰 알림이에요. 메시지 알림, 카톡 알림, 뉴스 알림, 이 모든 게 뇌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어요. 뇌는 알림이 울릴 때마다 주의력을 다시 분산시키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뇌가 과도한 정보에 지치고 결국 멍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거나 알림을 꺼두고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뇌가 자극 없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갖지 않으면 기억도 집중력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알림을 꺼두고 이 내용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자체가 뇌를 쉬게 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후엔 오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해 보시고 어제보다 단 30분이라도 줄여보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뇌는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뇌세포가 어떻게 퇴화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몸도 무겁고 기운이 없고 괜히 멍한 날이 많아지셨다면 다음 편도 꼭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이어서 같이 들어보실래요?